장기 집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이재명 대선 위해 개헌까지 바꾸는 야입니다. 이 당헌까지 바꾸는 야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바로 다음 기사 가볼까요? 네.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당헌 손본다. 이재명의 민주당 가속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헌에 뭐라고 돼 있느냐. 대선 1년 전엔 대표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손본다라는 거죠. 네, 여기 보겠습니다. 이 시안에 당대표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라는 거예요. 개정되는 그 시한 주요 내용을 좀 저희가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여기는 원래 지금 현행 당원이고 여긴 바뀌는 겁니다. 대선에 출마할 거면 1년 전에 당직 사퇴. 근데 대통령 권리 등 상황 발생 시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등 상황 발생 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당대표 임기 2년인데 전국 단위 선거 기간 중 임기 만료 시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역시나 다른 전국 단위 선거가 있으면 좀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이것도 자동 직무정지 규정을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귀책사유 재보궐선거는 무공천한다? 아니다. 무공천한다는 규정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게 아까 저희 제목이 그랬죠. 당헌까지 대선을 위해서 바꾸는 거야. 이거 이재명의 민주당 가속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서 바꾼 거 아니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당규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조금 이제 뭐 당대표 연임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오보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자분들이 조금 충분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아무 얘기를 안 했고요. 그 옆에 있었던 이해식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요거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데 좀 그동안 오보가 있었다.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재준 위원님, 정치적 해석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이해식 의원이 기자들한테 이해를 부탁을 하는 상황인데 뭘 이해를 하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가지고 제가 봤을 땐 거의 이재명의 궁궐이 되는 게 아닌가. 조선시대에서도 이런 지금 모습이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강경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네. 이번에 지금 바꾸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뭐 목적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게 된다면 당의 어떤 혼선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불가피하죠? 불가피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선거를 치른다라고 했었어 당대표랑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뭐 그게 뭐 겹쳐가지고 뭐 혼란스럽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는 없거든요. 사실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위주로 그냥 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뭐 한 가지씩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 네.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라는 게 원래 이제 당헌인데 그 당헌은 유지를 하되 이거를 이제 뭐 조금 바꿀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게 대선 전에 지방선거가 이제 2026년도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이 됐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될 당시에 자동적으로 이제 직무정지가 된다는 건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이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인데 참고로 이게 그 당헌이 만들어졌던 게 문재인 정부 당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일 때 어떤 그 공직자들이나 아니면 당직자들의 부정부패 혐의를 척결하겠다 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거를 정면으로 지금 민주당이 부정하는 꼴인 것이고 네. 또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또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귀책 사유로 당의 기축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열렸을 당시에 원래 후보를 안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됐거나 오거돈 전 시장이 됐거나 두 명의 어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재보궐선거가 열렸다라는 걸 지금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뭘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왜 도대체 이런 식의 정책을 제가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국회의장 지금 이제 후보를 내는 거 과정에서도 권리당원들의 지금 의견을 또 묻겠다. 당원들의 네. 의견을 20% 넣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정면으로 이제 또 우상호 의원이 나와가지고 비판했었죠. 그랬더니만 이번에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맛이 갔다는 얘기를 또 민주당 내부에서 들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제가 봤을 때 우상호 의원이 맞는 얘기를 했는데 맛이 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으로 진짜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 국민들의 어떤 의견과 상식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으로 보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좀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미리 예외 규정을 만드는 부분이다. 네, 뭐 규정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가 예외 규정이 없는데 국민의힘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예외 규정을 같이 좀 차용해서 따라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창렬 교수님. 근데 그럼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비판하는데 글쎄요. 왜 예외 규정은 또 차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제 다른 당의 얘기를 끌어오는 거라서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그 이해식 의원 얘기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 정치적 집단에서 정책 해석하는 무슨 해석을 합니까? 경제적 해석을 합니까? 문화적 해석을 합니까? 사회적 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이제 와서 이게 오보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우리 주자다. 타의 주장을 불허하는 맞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 야권에서 야권 전체로 봐도. 그럼 그걸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단지 거기에 대한 이제 당내 말고 외부에서 비판은 비판인 거예요. 네. 근데 이해식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 가는 거예요. 뭐가 정치 해석이 아니고 정치 해석 맞죠.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그 대표로 연임해야 되니까 고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 논란 여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예외 규정 같은 거 둘 필요가 없는 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대표 출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2년 임기 사퇴 문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특정 정당이 특정인에 너무 올인하는 이 행태 이건 계속돼 왔던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22대 국회가 어제 개원했습니다만 지금 170석이 넘잖아요. 제 1당으로만 봐도 말이죠. 네. 야당.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한 말이죠. 이게 탈이 날 수 있다고요. 물론 어떤 특정인이 특정 집단, 특정 정치 결사체, 특정 정당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거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뭐 어떻게 자꾸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맞춰지는 거 이건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그야말로 제왕적 총재가 아니라 제왕적 대표, 제왕적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가는 건요. 민주당에게도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택해야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 정책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고 오보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곤란하다. 네.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말이죠.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정치적 해석 아니면 무슨 해석을 하냐, 문화적 해석을 하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당헌 개정 사안에 당대표는 대선 전에 만약에 당대표 최고위원이 나갈 때, 대선 나갈 때 1년 전에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사안 말고 이런 부분도 아까 국민일보 다시 좀 같이 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대표였으면 당헌 당규상 대선 출마를 할 수가 없었다. 과거 사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헌을 개정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언급을 했어요. 또 그런 일 벌어지면은 어떻게? 라는 거죠.
한국일보 볼까요? 윤 탄핵 가능성 감안, 개정 사유에 대통령 거리 포함입니다. 네, 지금 탄핵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성재준 위원님. 그럼 그 전에 탄핵 약간 선거 때 얘기했었던 게 단순히 선거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실현 가능성을 좀 갖고 보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냥 이쯤 됐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그냥 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그냥 네.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 뭐 애둘러서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쪽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연임을 위해 가지고 탄핵까지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걸 방지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리라고 하는 게 뜻이 뭡니까? 직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리 상황을 지금 이제 뭐 방지를 하겠다, 권리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이 비어있는 거, 탄핵되는 상황을 전제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뭐 대통령의 탄핵 이런 언급을 피하려고 애를 써왔었는데 하다가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해 가지고 대통령 헌법적으로 지금 이제 보장받고 있는 대통령의 그 권위조차도 흔들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비헌법적이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권위 상태를 전제로 생각을 하는 건 비헌법적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민주당의 이 당원 개정이 아직 뭐 당원 개정 한 건 아닙니다. 당원 개정을 추진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어떤 우려들이나 얘기를 민주당도 잘 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